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오늘은 이거 호주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해가지고 짧게 빨리 끝내고 산업 정리랑 그리고 종목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식 얘기를 계속 해드려야 되는데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흐름이 끊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지 않고 최대한 생각나는 대로 다 해볼게요. 근데 호주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지금 십몇 년 지났거든요. 근데 제대로 이렇게 해줬던 사람이 없어요. 거의 아마 5손가락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중간중간 막 이렇게 끊기거나 질서가 좀 엉망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입으로 특히나 꺼낸 적이 별로 없는 얘기여가지고 잠깐의 연재 조금 중간 스토리만 연재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풀로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한인 게스트하우스 들어간 얘기까지 해드렸죠. 근데 그때 제가 심리적으로 좀 많이 무너져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회사 생활에 적응을 사실 잘 못했어요. 제가 그냥 저는 단순하게 나한테 주어진 업무만 완벽하게 하면 그냥 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의 회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외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선배라고 하죠. 선배와의 관계라든지 뭐 기타 이제 다른 분들과의 대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인데 제가 그쪽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제가 술을 마시고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호주 결정이 나고 나서 제 동기들도 그랬고, 그리고 회사 선후배들도 그랬고, 엄청 비웃었거든요, 진짜 저를. 그래서 전에는 원래 호주는 아니었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였긴 했지만, 어쨌든 한국을 떠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웃음들을 물리치고 제가 떠났으면, 제가 좀 더 잘 되고 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점점 아니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스스로가 되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그립고 재밌는 시간이었지만 그 당시에 안에서는 저는 내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참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너무 제가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한 최대한 버텨냈던 건데, 그게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결국은 이제 티켓팅을 한 거죠. 돌아가는 티켓팅을. 근데 그때도 같이 저랑 계셨던 작가분이 진짜 엄청 말렸어요, 저를.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구나라고만 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분은 제 상황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저를 더 좀 이렇게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아마 지금도 이거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몰라서 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좀 특이한 게 뭘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좀 어렸잖아요. 20대였잖아요. 그래서 뭐 요만큼 집 앞에 슈퍼 갈 때도 엄청 차려입고 나가고 막 좀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를 자꾸. 신발도 슬리퍼 신게 하고, 슬리퍼도 그냥 일반 슬리퍼도 아니고 어디 무슨 목욕탕 슬리퍼 있잖아요. 그런 슬리퍼를 자꾸 신게 하고, 그리고 머리 자꾸 신경 못 쓰게 하고, 막 드라이버 칼인가? 드라이버 칼 막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여기에 딸린 조그만한 이런 쪽가위 같은 거 달려있는 거 아시죠? 그걸로 자꾸 제 머리를 잘라주신다고 막 그러시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걸로 제가 스스로 자르다가 망해서 그냥 바리깡 사가지고 밀어버리고 다녔었거든요. 호주 생활하는 내내 초반에. 그래서 그냥 완전 빡빡머리였어요. 그럴 정도로 아무튼 사소한 것들을 엄청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어떤 거든 다 내려놓게 하시고 뭘 못하게 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보면 제 그냥 행색도 엉망이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말이 그럴싸한 여행자지만 사실은 거의 다른 좀 불쌍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살면서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던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무너진 거죠. 무너졌는데
부모님께는 또 전화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제가 좀 이 사이에 사실 좀 안 좋았거든요. 이거 하필 오늘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진짜 부모님도 보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좀 사이가 좋진 않았어요. 당연하잖아요. 그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가지고 교육 다 시켜놨더니 이제야 제 친구들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누가 어디 들어갔대, 누가 어디 들어가서 뭐가 되고 있대, 막 이런 소식을 접하기가 가장 딱 이제 근접한 시기였을 텐데, 그때 하필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내 아들내미, 둘째 아들내미 뭐 하고 있다라고 말도 하기도 좀 힘드실 그런 상황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고 일단 배경 설명은 좀 드릴게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탈탈탈탈 멘탈도 털리고 가진 것도 다 털리고 결국은 요 시드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은 저는 기억하기로 다 포기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인정할 거 다 인정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그리고 인생 잘 배웠다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인 숙소에 가가지고 그냥 놀았어요. 그 막 한 번도 제 TV 잘 못 봤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 보지도 못했던 막 1박 2일이나 막 그런 거 핫했던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거 막 챙겨봤어요. 이때 완전 마음 다 풀어놓고 이제 돌아가면 1밖에 또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챙겨보고 막 놀았죠. 그냥 놀다가 이틀을 남긴 날이었어요. 귀국 이틀 남긴 날이었는데, 제가 4인실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국 4인실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그 사이에 친해졌던 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다른 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혼용 도미토리였어요. 근데 자기 방에 어떤 일본 여자가 있는데 한국말을 좀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근데 뭐 저는 어째 갈 사람인데 뭐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밤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도미토리의 중간 1층의 로비에 컴퓨터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컴퓨터가 엄청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니까 네이트온이죠. 네이트온 메신저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엄청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막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그런 거 얘기 막 상담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한참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뭐를 물어봤나? 이거는 제 이때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거든요. 저한테 아무튼 뭘 물어봤는지, 제 옆 사람한테 물어봤는지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확실한 건 그냥 그 말 한마디 딱 듣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가 말했던 그 여자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냥 그 목소리만 듣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나치다가 제가 이제 방으로 저도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요 좁은 어떤 복도 같은 곳에서 마주쳤어요. 그분을. 근데 그냥 알았어요. 느낌만 봐도 그 사람이었다는 거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괜찮았어요. 첫인상은 괜찮은 사람이었고, 저보다 어렸으니까요. 좀 더 어린 사람이었고 그랬죠. 그리고서 이때 처음 뵙고, 그 다음에 밤에 다시 여기 그 마당이 있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 마당. 거기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제가 밖에 이렇게 나와서 그 동생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나 그랬는데, 이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좀 그거 아시죠? 일본 분들은 좀 되게 과감하시거든요. 그 의사 표현이라든지 감정 표현이 좀 되게 과감하신데, 저한테 아무튼 그 오페라 하우스를 보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 친구랑 그 동생이랑 셋이 갔어요. 셋이 오페라 하우스를 보러 갔죠. 요거. 근데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호주 시드니 공항에 딱 떨어지자마자 숙소에 짐을 놓고 바로 제가 걸어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었는데, 너무 이때도 저 혼자였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관광객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쓸쓸했던 기억이 있는 장소였는데, 그렇게 셋이 이제 가가지고 그냥 재밌게 얘기도 하고 뭐 한국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놀았죠. 놀고서 그러고 나서 노래방에 갔어요. 한국 노래방. 그래가지고 셋이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고 노는데, 요 동생 놈이 먼저 들어가줬어요. 그냥 숙소로. 제 눈치를 봤는지 아무튼 먼저 들어가줘가지고 둘이 그렇게 놀다가, 그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저는 이제 하루 남은 거죠, 귀국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그 사이에 아무튼 같이 뭐 일본 영화를 봤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봤는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서
같이 놀다가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이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귀국 준비를 막 시작을 했는데 그냥 이때 갑자기 약간 감정이 동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온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제 스토리가 있잖아요. 호주에서 일들도 떠오르고 그리고 지긋지긋한 이 한국 생활들도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도 제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두 현실을 좀 잊어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마지막 날인데 내가 다른 이 숙소 말고 여기 말고 그냥 괜찮은 숙소를 얻을 테니까 우리 같이 거기서 있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부탁을 해요. 이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가 거절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미리 그 약속돼 있는 뭐 어떤 스케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일본인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거 바꾸는 거 잘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저는 어차피 끝이거든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진 돈 다 털어가지고 그 달링하버 앞에 있는 호텔 예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버리죠. 그냥 질러버리죠. 그리고 이날 그 당일날이었는데 당일날 시드니에 30년 만에 호우인가 해가지고 진짜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발목을 거의 이렇게 잠글 정도로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어찌어찌 돼가지고 결국은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근데 특이하게 저는 1일 후에 한국으로 돌아간 티켓팅이 돼 있었고 이 친구는 영어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시드니에서 멜버른으로 가는, 멜버른이라는 두 번째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도시로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 친구도 공항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날 하루를 같이 재밌게 놀았어요. 그냥 막 비도 맞으면서 막 재밌게 놀았는데 딱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는 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엄청 여기에 나와서 비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냥 너무 신기하게. 그 대문이 여기 있었고. 근데 우리가 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사이로 두고서 우산을 쓰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저한테는 이게 되게 슬로우 모션처럼 여전히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싹 하면서 막 둘이 엄청 깔깔대면서 이렇게 나오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청 지났죠? 지금 거의 15년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이때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래서 나와가지고 여튼 뭐 와인도 사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냅니다. 지내고 제가 또 마지막 편지를 써요. 그래서 뭐 이래 해서 나는 이제 돌아가지만 뭐 아무튼 호주 생활 정말 최악이었지만 다시 오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는 잘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주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딱 됐어요. 그래서 딱 이제 완전 맑게 갰죠. 그냥 날이 완전 맑게 개서 거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달링하버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사진이 있나? 달링하버 그 길 자체가 진짜 예뻐요. 여기네요. 여기서 이제 이 호텔에서 이렇게 오는 시티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를 들어오는데 이날처럼 이렇게 해가 너무 쨍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데 자꾸만 저랑 이제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 차가워진 거예요. 하루 새에. 그래서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해서 그냥 졸졸졸 따라갔죠. 그냥 말도 못 걸고. 그리고 나서 숙소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체크아웃 준비를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9시, 한 명이 9시 비행기, 한 명이 11시 비행기가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나와서 그 공항으로 가는 셔틀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때까지도 엄청 차가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러지?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먼저였군요. 먼저 이제 이 친구가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셔틀을 이제 기다리다가 셔틀이 오는 때까지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그걸 셔틀을 하고 그 캐리어를 넣으려고 해서 제가 이제 해주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근데 자꾸 그때까지도 막 자기가 할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뺐다가 아무튼 손을 좀 다쳤어요. 손가락을.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괜찮냐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손가락을 핑계였겠죠. 그러더니 그냥 엄청 울더라고요. 그냥 엄청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막 그냥 되게 슬프게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미안하다고 I'm sorry 하더니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타고서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여기서 멍하니 지켜만 보았어요. 그냥 가는 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럴 새가 없었어요. 빨리 공항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내고 나서 숙소로 들어와서 마지막 짐을 막 챙기고 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왠지 그냥 한국에 돌아가면 언젠가는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어요. 막 갑자기. 그리고 제가 진짜 현실과 그리고 가상의 현실, 호주죠. 가상의 현실 사이에서 좀 갈등을 그때까지도 하고 있었나 봐요, 사실은.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짐은 쌌어요. 짐은 싸고 체크아웃 해가지고 국제공항으로 갔죠. 가서 이제 마지막. 거기 이제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혼자 고민을 하다가 지금 가족분들 보고 계실 텐데 가족분들한테 차례로 전화를 다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때도.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한 가족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이제까지 너 교육시키고 뭐 했던 게 다 빚인데 라는 얘기를 딱 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딱 듣자마자 제가 그때 완전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끊었어요. 그냥 전화를. 그리고 나서 이게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나오면서 딱 요거네요. 요거. 공항에 앞에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티켓을 찢어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다시 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 제가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그 작가 그 형은 이제 시나리오 쓴다고 혼자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막 그 오지로 들어가고 있었고, 혼자 차를 타고, 그리고 전 비빌 언덕이 없죠. 가족들도 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친구들한테는 제가 창피해서라도 어떤 전화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무작정 그 게스트 하우스로 돌아갔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 사장님한테 2주 묵었던 사람인데 기억하시죠? 하면서 제가 여기 청소라도 뭐라도 할 테니까 그냥 제가 어떤 일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숙소에 좀 잠을 재워주실 수 있나요?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숙소 원래 쓰던 방에서 자면서 그냥 청소일 도우면서 시간을 버텼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을 이 친구가 멜번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멜번으로 갈 수 있는 그 돈을 모으는 시간까지를 버텨내려고 했어요. 200만원 모으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2,000불이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장님이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제 속 사정을 모르겠지만 제 뭔가 잘못됐겠구나 하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때부터 막 여러 가지 일을 막 주셨어요. 무슨 그 이삿짐 센터 일. 전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삿짐 센터 일을 이것도 소개시켜 드렸었고, 주셨고, 뭐, 여러 가지 몇 개 일을 막 소개시켜 줘가지고, 제가 2주간 있었어요, 시드니에. 그래서 2주간 해가지고, 요 돈을 모았죠. 그리고 나서 요 돈을 딱 모으자마자,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 친구는 약간 어떤 그 가정집 같은 데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멜번에서도 좀 소도시였어요. 거기,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작은 마을이었어요. 뒤에 이렇게 약간 작은 산도 있었고, 마트도 있었고 막 그런 마을이었는데 가정집이어서 거기서 그 호스트가 약간 젊은 호주 남자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무튼 있었는데 그러고서 지내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잘 재밌게 보냈죠. 2주간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같이 뭐 여기서 막 산 타고 막 장도 보러 가고 막 그러면서 영화도 보고 그동안 못한 얘기도 막 하고 그러면서 뭐 그때는 그냥 꿈만 같았죠. 진짜 그냥 꿈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한테는 한정적인 시간들이잖아요. 그죠? 타임머신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지? 그 딸깍하는 거 뭐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초시계죠. 그래가지고 딸깍해가지고 이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쯤에 제가 부탁을 해요. 내가 호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 제일 예뻤던 도시가 있다. 거기가 골드코스트였어요. 골드코스트가 있었는데 거기를 되게 좀 여유 있게 한 번만 가보고 싶었다. 거기가 제일 예뻤다 나는. 그래서 거기를 같이 한번 가줄 수 있느냐 했는데 또 거절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서 다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깨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진짜 냉정하구나. 그런데 저는 좀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안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삐져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또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2주간의 멜번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골드코스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골드코스트에서 또 거기서 한 일주일인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냥
너무 거기 진짜 예쁘거든요. 골드코스트는 정말 예뻐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도시기도 하고 진짜 좀 되게 예뻐요. 도시 자체가 막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골드코스트인데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 도시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고 또 뒤편으로는 강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내는데 여튼 이제 2주간의 시간, 일주일이 지났죠.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그냥 이 도시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좀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레주메를 엄청 돌려요. 그냥 최대한. 그래서 혹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돌려봤어요. 근데 여기는 관광도시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구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구해봤자 그냥 어떤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면 그렇게 페이를 많이 안 줬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 철저하게 최저임금 다 지키면서 하겠지만 이 당시 호주 최저 시급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불은 됐을 거예요. 아마도 뭐 한 15,000원 이상 됐을 텐데 됐던 시절인데 엄청 센 거였어요. 왜냐면 국내 그때 당시에 최저 시급이 2,000원대였을걸요. 근데 제가 한인 어떤 뭐 레스토랑인가 거기 면접을 봤는데 갑자기 저한테 6불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아무튼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활이 안 돼요. 여기 물가가 세거든요. 집값이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생활이 안 되는 그거를 계속 제안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다. 제가 되게 다 조급한 걸 알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졌죠. 점점.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이 친구와의 이별을 그냥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시드니에서 면접을 보는데 어떤 한 무인도가 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단기간에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통화를 했는데 면접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벌써 거의 면접이 끝나가고 있고 한 명 뽑는데 한 30명 정도는 지원을 한 상황이다. 자신이 있으면 와라 하더라고요. 골드코스트에서 또 시드니까지 1000km가 넘어요, 여러분. 서울 왕복, 부산 왕복을 한 번 하는 정도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창만 열어놓고 고민을 엄청 해요, 제가. 저가항공 비행기 마지막 결제 버튼만 냅두고 이거를 누르진 못하고 계속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여자 친구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더니 저한테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나 괜찮아. 그러니까 가도 괜찮아 라고 하더라고요. 결제하래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결제 버튼을 누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제가 다시 짐을 막 이렇게 쌌죠. 짐을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죠. 숙소로 나오는데 제가 공항버스를 딱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확 올라타더라고요. 제발 하면서 탁 올라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공항까지는 같이 간대요. 그래서 공항에 가가지고 거기서는 굉장히 그냥 웃으면서 이별을 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금방 갔다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2달 3달 길어봐야 금방 끝나니까 갔다 올게 하고서 서로 마지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저는 이제 시드니로 다시 돌아옵니다. 혼자.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전쟁이죠. 그래서 시드니에 돌아와가지고 시드니 북쪽에 체스우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로 이제 면접을 보러 가요. 그래서 어떤 식당 같은 곳이었어요. 한인 식당 같은 곳인데 거기 이제 이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한 50대에서 60대 사이 돼 보이시는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면접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여자가 없대요. 일단 그 섬에는 여자가 없고 그리고 TV가 안 되고 그리고 인터넷이 안 되고 그리고 뭐가 없고 그리고 카페나 상점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곳이고 무인도고 그리고 한 섭씨 몇 도였다고 했지? 거의 아무튼 365일 40도 이상이었어요. 기온이. 그래서 뭐 그냥 무인도죠. 말 그대로 적도 쪽에 있거든요. 적도에 붙어 있어요. 얼마 덥겠어요. 그런 곳인데 최고 오래 버틴 사람이 3개월이었대요. 여지껏. 근데 너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버틸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소 3개월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뭐 장점이라든지 막 그런 너무 뻔한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건 없고 제가 목표한 거는 꼭 이루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요거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아무튼 계속 저를 약간 약 올리는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셨어요. 좀 극한으로. 그러면서 뭐 진짜 뽑아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아무튼 좀 사람을 제가 다 버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온 건데 그 자리에서도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때 좀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주머니에 있는 돈을 보여드렸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뭘 잘못하겠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밥을 일단 먹으래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자기 차에 타래요. 그래서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무슨 새로 이사갈 집을 이렇게 그 집에 저를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막 여기 어떠냐 하면서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영문을 몰랐어요. 저는 집은 좋더라고요. 막 3층 집 이런 대저택 같은 데를 막 데려다니셨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자기 집에 가재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그 아주머니시죠, 아주머니. 안사람 드시는 분께서 커피도 한잔 타주시고 막 하면서 그때 저한테 딱 여쭤보시더라고요. 언제 들어갈 수 있네요, 그 섬으로. 그래갖고 바로 대답했죠. 오늘이요. 이랬더니 빵 터지시더라고요. 가지고 좀 쉬었다가 내일 비행기를 예약해 줄 테니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예약해 주신 비행기를 타고서 퍼스라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퍼스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 시드니가 있으면 여기에요. 제일 외딴 곳이에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외딴 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도 시드니에서도 한 5시간 걸려요. 비행기로만. 엄청 멀죠. 여기로 가요. 그래서 여기로 떨어져 가지고 이 첫날에도 바로 또 여기서 경비행기를 타고 5시간을 더 들어가거든요. 그 섬이 이름이 크리스마스 아일랜드예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려고 또 여기서 대기를 탑니다. 여기서 또 호텔을 잡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있는데 문제는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왜냐면 공항에서 호텔까지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는데 호주 택시 요금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다음날 공항으로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 택시비조차 제가. 그래서 정말 이제 이때부터는 생존이 돼버렸죠, 또, 다시. 그래가지고, 딱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막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이분이 딱 팁을 하나 주셨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 섬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그 통신수단을 핸드폰을 쓰려면, 그 유심칩을 바꿔야 된대요. 이 섬에 맞게끔. 여기가 인도네시아령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통신 기지국을 사용할 수 있는 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돈조차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도 시티가 있을 거잖아요. 공항이 있고 호텔이 있고 시티가 있어요. 근데 또 시티까지 걸어서 2시간 거리예요. 그래가지고 사막이거든요, 여긴 정말.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시간도 있고 하니까 다음날 비행기니까 걸어갔어요, 여기까지. 길을 잘 외우면서 걸어갔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고민을 제가 합니다. 제 발목에 아직도 채워져 있는 목걸이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그 서울에서 예전에 호주로 떠나면서 가지고 갔던 저의 몸에 남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거든요. 근데 금은방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그 유심칩 파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팔면은 가능은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배가 고팠으니까 밥도 먹을 수 있고 공항까지 가는 택시도 탈 수 있을 딱 그 돈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엄청 합니다. 여기 한 3바퀴 돌았을걸요, 제가. 3바퀴 돌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 진짜 돈이라도 하나 뭐 동전이라도 하나 떨어진 거 없나. 이거 진짜 쌌거든요. 이 칩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1, 2불 했을래나요? 그러다가 돌다가 아무튼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을 딱 하면서 마지막 바퀴다 하고 돌았을 때 셔터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끝났죠. 그래가지고 잘 됐다 차라리 해서 마지막으로 그 버스시티에서 다시 호텔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걸었어요. 그냥 무작정 걷는데 크레딧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전화 크레딧 선불 전화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친구한테, 일본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내가 합격을 했다라고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다시 돌아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될 줄 알았다고 엄청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죠. 내가 사람을 잘 봤구나,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서 근데 이제 크레 떨어지면 소리가 들리거든요. 띠띠띠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마지막 통화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냥 띠띠띠 소리 들려서 그냥 아무쪼록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끝났어요.
이 친구는 이제 아무것도 몰랐죠.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모르고 그냥 마냥 해맑더라고요. 그래서 퍼스라는 도시 자기도 예전에 교육 있을 때 갔었는데 한적하니 좋았다는 둥 막 그런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끊고 나서 이젠 생존이에요. 이 호텔까지 제가 그 밤이 깊었었거든요. 한 다이렉트를 한 번에 못 가면 길을 잃으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때는 허기도 지고 밤도 늦었고 사막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신을 초집중해서 이렇게 갔어요. 진짜. 그러다가 이 지점이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것 같은데, 이날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팟 1세대를 쓰던 때였거든요. 이때 1세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어폰이 있는데 이게 단자가 아무튼 이게 끊기면 이 자체적으로 소리가 안 나는, 스피커가 내장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잘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가다가 제가 사막 요 어딘가에서 아무튼 돌불이 걸려가지고 이게 딱 끊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그 끊어지자마자 했던 생각이, 진짜 극한에서 끝까지 나 음악도 허락 안 하는 극한까지 날 몰아붙이는구나. 내 정신력 테스트 하는구나 지금. 그래, 그럼 내가 어느 지점까지 내가 버틸 수 있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웃었어요. 이때 웃음이 났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결국 호텔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호텔 짐을 막 싸는데 거기서 이제 그 라면이 나와요. 라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혹시나 굶을까봐 제가 몰래 넣어놨던 것 같더라고요. 김이죠. 김도 나왔어요. 김 하나랑 라면 하나가 나와서 진짜 제일 맛있게 먹었던 라면이었어요. 이때가. 제가 이거 먹고 나서 아침에 호텔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일찍 나왔죠. 잠 뭐 잤겠어요 제가. 그냥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는데 아스팔트 길에서 호텔 그 공항까지 걸어가는데 자꾸만 녹는 거예요. 이게 캐리어가 면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가 구멍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이로 막 옷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그냥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지 다 버렸어요. 그냥 빼가지고 캐리어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냥 요만한 쇼핑백, 종이 쇼핑백 하나에다가 정말 중요한 거 있죠. 뭐 노트북이나 그런 것만 빼고 딱 입을 만한 옷 한 두 벌 정도 빼고는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 진짜 제가 맨몸으로 시작하자, 아예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자, 한번 보여주자 해가지고 이 상태로 경비행기를 딱 탑니다. 그리고서 크리스마스 그 아일랜드 경비행기를 딱 타고서 다행히 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먹으면서 또 한 4-5시간 들어갔을 거예요. 4-5시간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크리스마스 아일랜드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뭐냐면 그냥 구글 검색하면 이런 곳이에요. 그냥 무인도고 그냥 개가 엄청 많아요. 꽃게가 엄청 많고 크리스마스 날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아일랜드고 그냥 이런 곳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스노클링 장비를 차고 그냥 뭐 이런 여기거든요. 이런데 그냥 아무데나 바다에 딱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약간 그 육상 패딩 그 아쿠아리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막 니모 막 그런 거 나오는 곳이에요. 예쁘죠? 예쁘긴 예쁜데 제가 있던 곳은 아일랜드 리조트죠.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리조트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로 갔어요. 처음에 여기로 갔는데 그냥 무슨 일이라도 아무거나 시켜주면 다 하려고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래 사실은 뭐라더라?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뽑기로 했었대요. 그래서 여자를 뽑기로 해서 여자가 올 줄 알고 기다리던 그 모든 분들이 제가 내리니까 엄청나게 실망하는 그 탄성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뭐 외국인 호주 애들 다 포함해가지고 한 500명 있었나? 되게 많았어요. 그냥 사람이 진짜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리조트를 재건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리조트가 폐허가 돼 있는 리조트를 잘 살려가지고 아무튼 뭐 재건하는 일이었나? 뭐 그런 일을 아무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걸로 알고 갔죠, 저는. 근데 말이 그거지 그냥 공사판이었어요. 공사판. 다시 재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사 같은 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랑 아무튼 일을 막 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죠. 시키는 거 다 하고 무슨 막 삽질도 하고 뭐 나르는 것도 하고 무슨 뭐 배수로도 파고 그다음에 뭐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판자 위에 올라가서 루프 탄다 그러는데 그 건물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뭐 이런 천장 작업하는 것도 해보고 막 상전 처음 하는 것들이었죠. 당연히 변기 공사도 막 해보고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따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사람들이 점점점 줄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 절반 정도는 나갔어요. 이 섬에서. 남자들이다 보니까 못 견뎌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버틸만 했어요.
일 끝나면 그냥 딱 요런 방이에요. 요런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냥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그냥 그랬거든요. 매일 밤.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서 잘 버텨냈는데, 여기가 호주 정부와 계약이 안 된다라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금 지불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일단 외국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한국인들도 하나둘씩 막 도망 나가더라고요. 도망 나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그냥 버틸만 한데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후에 저랑 그리고 한 50대 그 영주권자 분 계셨거든요. 호주, 한국인이지만 호주인. 그리고 30대 미국에서 온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이렇게 셋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이 여기서 뭘 해요? 그냥 셋이 매일 그냥 조회나 하고, 그리고 시시콜콜한 얘기나 하다가 각자 방으로 흩어져서, 이 두 분은 술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맨날 술 드시고, 저는 그냥 방에 혼자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더는 못 견디겠다 하는 지점까지 갈 정도로 갔을 때쯤에 그 데이비건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섬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호주 정부랑 계약된 그 서류를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그 제안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미국 그 살던 형은 돌아갔고요. 나갔어요, 이 형은. 이때 당시에 30대였죠. 그리고 저랑 이제 이분만 남은 거예요, 둘만. 그래가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줄 테니 그냥 여기서 버텨라, 더 버텨라 라고 했어요. 3년 계약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일단 그 비자를 줬어요. 그래서 비자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어디야, 저기 뭐지,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 특집에도 나오셨던 분이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진출해가지고 성공했던 손가락에 드는 분이다라고 해서 소개가 되는 분이고, 이분의 회사에는 막 그 뭐야, 우주항공 장관인가? 호주에? 막 그런 분도 그 계시고 막 그럴 정도로, 아무튼 호주에서 이분을 모르시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하니까 들어야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오케이 했어요. 이 그 50대 그분도 오케이 했죠, 당연히. 조건이 정말 좋았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제가 한국에서도 돈을 적게 받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 직종이 좀 돈을 많이 받는 직종이긴 했는데, 그거에 제가 기억하기로 2배 이상이었어요, 초봉이. 그러니까 뭐 안 있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있었어요. 있기로 했고, 그때 무렵해가지고 집에 연락도 드렸죠. 그래서 몇 년을 못 볼 수도 있다. 근데 한국의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좀 이렇게 일을 하게 됐다. 그리고 5성급의 뭐 정부 그것도 돼 있는 곳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그냥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이 50대 분이 그 사장 분한테 막 요구사항을 이제 말했죠. 필요한 것들을 다 얘기하니까 이때부터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막 TV도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나가고 나서였겠지만 인터넷도 결국 들어왔고요. 그리고 막 이제 여자들도 엄청 뽑는 거예요. 막 각국에서 또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제대로 우리 못 먹었다 하니까 셰프, 그것도 일반 셰프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막 그 자가 비행기도 있으실 정도로 그런 분이셨거든요. 자기가 여행하던 곳에서 괜찮은 호텔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밥이 맛있으면 막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초빙해가지고 연봉 2배 이상 줄게 해가지고 막 끌어당기는 막 그럴 좀 괴짜셨는데, 그렇게 셰프들을 막 꼬셔왔어요. 그래가지고 셰프 H리스도 들어오고 막 좋아졌죠, 점점. 그래서 섬 모양이, 그리고 리조트 모양새가 점점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한 13동까지 있었는데 거의 다 채워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다시 예전처럼 활기도 돋고 200명 이상 직원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일도 저 이때는 이제 거의 관리만 했으니까요, 편했죠, 일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레스토랑 오픈시키라 그래가지고 그 레스토랑도 막 오픈하는 거 관여해서 하고, 펑션도 오픈시키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승승장구. 이제야 사람 사는 모습을 되찾고 그냥 친구들한테 말하기에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금방이었어요. 그 시간은 길었지만 돌아보면 금방이었죠. 근데 제가 갑자기 미친 거예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것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좀 일이 있긴 있었죠. 거기 있는 남자들이 다 이제 좀 저를 뭐라 그래야 돼, 경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냥 쟤는 뭔데 왜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왜 저런 위치에 있나라는 좀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한국인들도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회사 생활하던 그때 기억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이거 다 포기하고 내가 그냥 나가면 괜찮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삽시간이죠.
그랬는데 처음에 이거를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 50대 그분한테 털어놨더니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너 미쳤냐 진짜. 그래서 너 이거 평생을 두고 후회할 선택하는 거다. 다시는 이런 기회 안 온다 너한테.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 데이비건이 알면 널 진짜 죽이려고 할 거다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쫄아가지고 그러진 않을게요 하고서 다시 우회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섬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터넷도 이때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헤드에서 그 예약을 안 해주면 제가 나갈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냥 2주만이라도 본토에 나갔다 들어오겠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약을 해주셨어요. 헤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섬에서 나가는 예약을 해줬는데 그 50대 그분이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이때 마지막에 제가 짐을 다 꾸려서 나가니까 그냥 저를 보면서 너 안 들어올 거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들어올 거라고 믿어달라고는 하는데 이미 다 티표가 났겠죠. 근데 제일 고마웠던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저를 엄청 지지해줬고 그 데이비건이라는 그 사장님한테도 굉장히 저를 좋게 얘기해줬던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그 섬에서 나왔죠. 그 섬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와 진짜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 퍼스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퍼스라는 그 도시로 딱 밤 비행기였는데 가는데 밤에 이제 그 도심의 불빛이 이렇게만 하나둘씩 그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설렐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군대 전역할 때 느꼈던 그 해방감을 이때도 느꼈거든요. 비슷한 류의 감정을.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막 그 맥도날드에 제일 먼저 갔죠.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 이 섬에는.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를 딱 주문했는데 막 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좋더라고요. 막 그 여자분들도 너무 예뻐 보이고 햄버거도 너무 맛있고 막 그냥 자유잖아요. 말 그대로 자유. 그러다 보니까 이 첫날 맥도날드에서 바로 결심을 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갈팡질팡은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땐 돌아서요. 내가 2번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때. 그리고 나서 퍼스에서 한 4, 5일 정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드니로 돌아와요. 그리고 시드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는 공부도 좀 하고 일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한국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을 수 있는 집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 쉐어하우스, 그러니까 다 공용하우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일주일간 기다리다가 포기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잠깐 머리라도 식힐 겸 해가지고 다시 골드코스트로 갑니다. 그래서 골드코스트로 돌아가가지고 그 처음에 그 여자분 그분하고 일본분하고 지냈던 그 아파트로 다시 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어떤 한국인 한 분이 계속 여러 채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이 아파트를. 근데 전 이 아파트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좀 며칠 머리를 식혔죠. 한참 시간은 흘렀지만 같은 장소고 시간만 흘렀을 뿐이지만 감정이 변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 다 담지는 못하지만 섬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2번 다시 그 처절함을 느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쉬었어요. 잘 쉬고 있었는데 요때 제 숙소에 같이 지내던 남자 동생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하고 그냥 술을 한 잔 마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냥 여기 이 아파트에서 있었던 한참 전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해줬어요. 야,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이 아파트에 그런 비밀이 있다. 나한테는 좀 슬픈 곳이었어.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그 클럽이나 한번 가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클럽을 그렇게 살면서 많이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호주 클럽은 어떤가 해가지고 구경을 갔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10개 이상 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친구가 유명했으니까 거기를 찝었겠지만 딱 들어갔거든요. 그날 밤에 클럽 초입에 들어가는데 딱 요 지점, 요 친구랑 저랑 있었는데 요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때 만났던 그 일본인 여자친구와 한국인 남자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못 봤는데 얘가 봤어요. 얘가 그 일본인 여자친구를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야? 해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진짜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층에 흡연실인가? 그런 데로 숨었어요. 근데 거기를 쫓아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그 일본 여자친구가 그냥 이때 당시만 해도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깜짝 놀라 하면서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밖으로 나갔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전에 제가 빡빡머리라 했잖아요. 그냥 바리깡을 맨날 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머리 긴 옛날 사진 보면서 그냥 정상인 머리를 한 모습을 한 번만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있게 돼서 자기 소원 성취했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골드코스트에 있을 때 제가 그 제 레주메를 뿌리면서 이 친구 것도 그냥 같이 막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골드코스트에 있는 한 테마파크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었어요. 그 중간에 이거는 크리스마스 아일랜드에 있을 때 이 친구가 크리스마스 아일랜드의 그 매니저를 통해가지고 어떤 전화가 들어와서 그 소식은 전해준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뭐 꿈을 이뤄줬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응원 얘기를 해줘서 저도 이제 뭐 그래 알았다 하고서 이 친구가 다음 날에 마지막으로 점심만 한번 같이 먹자 하고서 이 친구도 남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제가 이러면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피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동생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술을 한잔 마시고 잤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날 안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시드니로 돌아갔어요. 시드니로 돌아갔는데 한참 또 후에요. 이거는 한 몇 년 지나서요.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나고 같이 있었던 이 남자 동생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시드니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하루 묵고서 공항에 이제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그때 이 친구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줬어요. 아 근데 형 있잖아. 예전에 그 일본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형 시드니로 돌아가고 나서도 우리 아파트 로비에 진짜 한 2주 정도 매일같이 찾아왔었어 라고 말을 그때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친구랑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이 친구 덕분에 어쨌든 저는 호주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고요. 2년이잖아요. 계속 연결되잖아요. 지금 작가형에서 또 이 친구로 연결됐다가 그리고 또 뭐 호주에 계속 있게 됐던 이후에 제가 거의 10년을 살았거든요. 학교를 거기서 또 다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랬었어요. 취직해가지고 또 일도 하고 그러면서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이 기간에 이제 여기는 또 다시 이건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못할 것 같아요. 즉 이제 본격적인 투자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이게 제일 사실은 되게 파란만장한데 이거는 결국 제 자랑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재밌었어요. 재밌고 여행을 엄청 했어요. 여행을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곳에 잘 살았어요. 이때 당시에 이걸 하면서 팀이 있었어요. 저는 팀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아주 재밌게 살았던 시절이에요. 이때. 그래서 요런 이제 요 황금기를 보낼 수 있게끔 이 친구가 교두보가 돼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냥 이 모든 저를 스쳐 지나왔던 이 그 군대 그 후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결돼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되게 아끼는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누구를 만났느냐가 아닐까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하는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을 좋아하는데 제 인생이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좀 되셨죠? 그죠? 얘기가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좀 저도 말하면서 이거를 잘 정리도 잘 안 되네요. 그냥 갑작스럽게 하려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주 생활을 저도 항상 어느 날 갑자기네요. 그죠? 충동지역이네요, 참.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하고 그러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생활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좀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한국이 맞나 막 그럴 정도로 좀 힘들었죠. 처음에는 또.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2년, 3년 지났나 이제? 그 정도 됐을걸요 아마? 정확히 시기가 모르겠네 이것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10년이나 시간 동안에 한국에 2번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것도 짧게. 그래서 아예 한국을 잊고 지냈던 날들이고 보시면 안 되는데 가족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한국은 안 갔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은 막 여행을 다녔었어요, 이때.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전 이제 오늘은 최초로 지금 50분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냥 잘한 것 같아요. 저한테 누군가 시간을 돌려가지고 너 똑같은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 거야? 그 지옥과 천국이 같이 공존했던 그 시간들로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한다면 저는 돌아갈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뭐 이때 막 재밌게 놀고 하고, 결국에 저도 돈을 다 많이 쥐고 오진 못했어요. 그거를 또 사연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뭐 만약에 같은 값이라고 하더라도요, 요거 있잖아요, 그 1-1 해가지고 제로랑 그냥 어떤 동력이 없는 제로가 있다 그러면 저는 요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20대 뭐 30대 그 젊은 남자들이 가질 수 없었던 것도 많이 가져봤고, 또 흔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시절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게 다 결국에는 좋은 그냥 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그 작가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철이 없을 때, 같이 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 차에서 가끔씩 제가 욱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너무 생활이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서, 노트북만 당장 하나 갖다 주면은 내가 우리 호텔방에서 잘 수 있게 해줄게 형, 막 하면서 되게 철없는 얘기를 그때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진짜 따끔하게 저한테, 그 작가분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네가 한국 생활에 그 뻔한 그런 레퍼토리들이 싫어가지고 지금 넘어온 거 아니냐. 그리고 나처럼 자유롭게 정말 그냥 글을 쓰면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러려면 너부터 바뀌어야지 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느냐라는 식으로 저를 좀 다그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내가 갖지 못한 탤런트를 당신은 못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좀 비꼬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큰 역할을 해줬어요, 이분이. 그래서 작가분하고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도 연락을 해요. 최근에도 작년 추석 때, 그때도 그 연락이 와가지고 한참 한 몇 시간을 떠들고 막 이랬는데, 그분은 지금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직도 작품 활동 하시고 계시고, 여행 다니세요. 여행을 엄청 다니세요. 그냥 여행을 엄청 다니시고, 그분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제 유일하게 지금 전해드린 이 얘기를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고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원래는 책으로 내려고 했었거든요, 같이. 그래서 작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거는 진짜 제가 소설이어도 너무 소설이라서 이거를 과연 사람들이 진짜 경험담이라고 믿어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돌아봐도 제가 이거 얘기 드리면서도 빼먹은 것도 많아요. 이것보다 더한 소설 같은 얘기도 많은데 많이 빼먹고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진짜 경험담이 맞아요. 경험담이 맞고, 저도 글을 많이 쓴 사람이지만 소설은 안 쓰거든요. 제가 소설은 되게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남의 경험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소설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냥 경험담이 다 맞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때 힘들었던 시절 여행 얘기도 하는데, 이 형도 그렇고 이 작가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절에 했던 그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분도 만만치 않게 다니신 분이에요. 한 100여 개국 다니신 분이에요. 이분은, 작가분은 막 그 이스라엘 키부츠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했던 그 여행, 89년식 그 포드 팔컨으로 여행했던 그 여행을 재현시키지 못했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활 형편이 좀 많이 나아졌을 때 이 작가분하고 돌아다녔던 그곳을 제 차를 타고 다시 가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감성이 살아나질 않더라고요. 일단 뭐 그 조급함이 없잖아요. 그죠? 조급함도 없고 그 처절함도 없으니까 똑같은 곳에, 같은 장소에 가더라도 그 감정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뭐 한 20대 정도 젊은 분들 있잖아요. 젊은 남자분들이라든지 뭐 보고, 저보다 아무튼 나이가 어리신 30대 분들 보신다고 하면요, 뭐 요런 아무튼 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도, 나쁜 경험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다 그게 나중에는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좀 더 즐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돌아간다면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잘 즐기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내내 힘들어만 했고, 막
왜 하필 막 이런 얘기만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작가분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 순간순간을 되게 즐기시면서 재밌게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좀 조언 드린다면, 그런 경험들, 지금 하고 계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지나고 나면 추억으로 남으니까요. 너무 힘들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저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잡담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산업 분석, 그리고 앞으로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그런 거 좀 한번 정리해서 또 촬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종종 나중에 시간이 나면 섬에서 있었던 얘기도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섬에서 있었던 뭐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10년 지내면서 뭐 하던 당시의 얘기들, 뭐 그런 거 한번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아무튼 좀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55분이네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너무 긴 시간에 얘기를 한 번에 하려다 보니까 막 그러네요,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냥 아직도 꿈만 같아요.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막 할 정도로 있잖아요. 특히나 여기 섬에 있을 때는 진짜 그런 일들이 더 많았어요. 막 내가 진짜 뭘 하다가 무슨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이런 외딴 섬에 들어와 있지? 지도에 표기도 되지 않는 이런 곳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했던 적도 많고, 아무튼 막 그래요, 진짜. 여기 나중에 제가 가보긴 할 건데, 좀 제가 감정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가고 싶어요, 여기는. 안 그러면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외에 이제 호주 본토에서 지냈던 곳들은 다 가봤거든요. 거기들은 그냥 뭐 안 가본 곳 없이 마지막에 다 가고 막 그랬었는데, 여튼 아무튼 뭐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 오늘 휴일인데,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휴일인데 잘 보내시고, 그리고 뭐 아무튼 또 다 주식 얘기로 아무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